안녕 친구들, 꽉꽉이 아저씨야. 자, 오늘도 계속 P이면 Q이다. 뭐라고요? P이면 Q이다. 요 형태의 명제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요 명제의 참거짓은 어떻게 판별을 했었냐면요. 가정의 진리집합인 라지 P와요, 결론의 진리집합인 라지 Q의 무슨 관계, 요 포함관계를 통해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 명제가 참이었고요. 반대로 요 명제가 참이면 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겹쳐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요 뭐예요? 포세이돈의 삼지창이죠? 포세이돈. 자, 포세이돈의 요 삼지창으로 여러분들이 요 방향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방향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이렇게 방향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요 P를요, 우리 가정이라고 불렀고요. 요 Q를요, 결론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가정과 결론이라고 우리가 나눠서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부터는요, 요 P를요, 다른 이름으로 부를 건데, 얘를 충분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결론을 우리가 필요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냐? 충분조건, 필요조건을요, 기억하기 쉽게 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P가 Q에게 화살표를 주고 있죠? 그 말은 P는 화살표가 충분해서 충분조건, Q는 화살표를 받고 있죠? 필요해서 필요조건. 그래서 충분해서 준다, 필요해서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은요, 정식 풀 네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자, P는 충분 조건이다. 자, Q는 필요 조건이다. 근데 제가 요 사이를 띄워놨죠. 자, 여기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요. P는 충분 조건이다. Q이기 위한. 자, Q는 필요 조건이다. P이기 위한. 뭐뭐이기 위한이라는 요 수식어가 들어가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요 수식어를 괄호 치시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읽으시면 기억이 쉬울 겁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해서 하나를 세팅하면 나머지 하나는 뭐뭐이기 위한으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Q를 기준으로 하면 P를 이기 위한에 넣고요. P를 기준으로 하면 Q를 이기 위한으로 넣으시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깍깍이 좀 내려오시고요. 예. 잘 보이십니까? 자,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저 따라 하시는 겁니다. 자, 파란색 펜을 들고 뭐뭐이기 위한의 괄호, P의 충분 조건. P는 충분 조건이라 이 말이죠. 자, 그 말은 P이면 Q다 형태, 요 이면을 기준으로 앞에 놈 뒤에 놈을 채워야 되는데, P는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기준으로 충분하니까 쏘겠죠. 자, 그럼 나머지 한 자리에는 요 not R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명제 형태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명제가 참이다라는 것을 여기다 한 줄을 더 그어서 이렇게 두 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건 이걸 두 줄로 이렇게 그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핸드폰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 이게 에어컨 바람이 세서 그래요. 자, 대단하죠? 자, 그럼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오늘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프린트에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P는 X는 6의 약수이다. 자, 조건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Q는 X는 이렇게 12의 약수이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자, 이런 문제가 있다 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게 필요조건 아니면 충분조건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답이 필요조건 아니면 충분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답이 여기 보이십니까? 답이 충분조건 이라고 쓰던지 또는 필요조건 이라 쓰던지 둘 다 되는 걸 우리가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하거든요. 필요충분조건이라 쓸 건지 답이 이제 셋 중에 하나인데 답이 이 중에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P는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은 거니까 P를 기준으로 P가 충분 조건이다라는 건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면을 기준으로 P가 충분하대. 그러니까 화살표를 쏘고요. 나머지 Q는 화살표를 이렇게 받겠죠. 이게 참이다 이런 말이죠. 자, 반대로 답이 만약에 P가 필요 조건이다라고 나오면 이면을 기준으로 P가 이쪽에 있고 Q가 이쪽에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런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진리집합 입장에서 보면은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요 과정일 때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조건 두 개의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를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이거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 요거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의 진리집합의 원소는 1, 2, 3, 6이고요. Q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 2, 3, 4, 6, 10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포함관계를 보시면 P가 Q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얘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이게 참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충분 조건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는 이 반대 방향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거짓이라는 거고 필요 조건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답을 우리는 충분 조건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이 나오면 반드시 답을 먼저 써놓고 이 중에서 물질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명제가 참이어야 되고 얘가 참이기 위해서는 거꾸로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고 필요 조건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고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고 그거의 포함관계를 확인해보자 라고 해서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답을 써주시면 되죠.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 데스모스를 이어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